장인의 손길이 흙과 하나 되어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모두들 외면했지만 끝내 지켜온 인고와 집념의 길이었다. 그렇게 6대 200여 년을 이어온 가업이다. 이곳에서 5,000년 우리 전통 그릇의 원형과 맥이 이어지고 있다. 모색과 창조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경기 무형문화재 대축제 현장. 우리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다양한 작품과 장인들의 기능 시연이 펼쳐졌다.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김일만 옹기장도 전통 옹기 제작으로 자리를 빛냈다. 김일만 옹기장은 흙작업과 물레작업, 유약과 가마 작업까지 제작 전 과정에 걸쳐 전통 방식을 지켜오고 있다. 15살에 흙을 만진 이래 50년을 지켜온 고집이자 옹기 가문의 집념이기도 하다. 요거는 쌀이나 콩 그런 거라고 쉽게 안 쳐. 요거하고 이건 오지죠. 최근 들어 옹기의 자연 친화성과 기능이 알려지면서 전통 옹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숨을 쉰대요. 옹기가요. 숨을 쉬니까 여기다 놔서 얼른 변하지 않고 좋은 거죠. 옹기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옹기는 흙으로 빚어 가마에서 구워낸 그릇으로 질그릇과 오지 그릇으로 나뉜다.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지 않아 윤기가 없고 거칠거칠한 편이다. 오지 그릇은 유약을 10개 발라 구워낸 그릇으로 독이나 항아리가 이에 속한다. 흙을 구워 만든 그릇은 통상 도기와 자기로 분리할 수 있다. 자기는 유약을 많이 칠하고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그릇을 말한다. 도기는 자기보다 낮은 온도에서 구워내며 유약을 바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바른다. 옹기는 이 도기에 속한다. 도예를 배우는 일본인들이 김일만 옹기장의 작업장을 방문했다. 김일만 옹기장을 대신해 넷째 아들 용호 씨가 물레작업 시범을 보인다. 김일만 옹기장은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려 이렇게 아들 용호 씨가 방문객을 맞을 때가 많다. 일본에는 없는 옹기 제조 방식을 이곳에서 알아보자는 뜻에서 이루어진 방문이었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가면どんなとこに使われるんですか? 이 저기 항아리 어디에다 쓰느냐고 그러시는데. 이거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김장철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김장 담기 위해서 만든 도구예요. 이거. 아니 유약과 아하. 도약대 이 저기 이거 잿물은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만드는지 그리고선 어떻게. 단이 오코메오 이랬더니. 용호 씨가 잿물이라고 부르는 유약 바르기 시범까지 보인다. 담아서 빼면 돼요. 너무 빨리 셔틀했어요. 너무 빨랐어요. 이곳에서는 인체에 해가 없는 유약을 사용하는데 이 천연 유약은 전통 옹기를 특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또 뭔가 이번엔 가마 참관을 나섰다. 140여 년 된 전통 옹기 가마로 가마터 주변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한다. 일본인들의 이번 방문 목적은 일본 도자기의 뿌리를 한국에서 찾자는 뜻도 있었다.
磁気土っていうより、え我々日本では陶器と呼んで土で作ってるんですね、普通の。そういったのを中心にやってるんですが、中には磁気土で作ってる人もい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意味でそういう一般の土でですね、粘土でああいう大きなのをね、非常になんていうか早くさらっとお作りになったというのは大変な技術だと思っています。 김일만 옹기장은 이미 일본 도예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 최고의 도예가로 꼽히는 심수관의 아들이 15년 전 김일만 옹기장을 찾아와 사사했을 정도다. 일본 도자계에서 김일만 옹기장을 최고의 장인으로 평가한 것이다. 현존하는 몇 남아있지 않는 아주 전통적인 제작 기법을 아주 몸에 익힌 그런 아주 뛰어난 옹기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옛 그 전통과 옛 조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 아마 경기도에서 가장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만 옹기장은 그동안 국내는 물론 미국과 일본에서의 해외 전시를 통해 우리 전통 옹기의 우수성을 알려왔다. 옹기 만드는 작업은 흙 손질에서 시작된다. 흙은 옹기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김일만 옹기장은 한 지역의 흙이 아니라 전라도 무안과 충청도 조치원 등 5지역의 흙을 사용한다. 이런 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돌도 없고 이게 돈데 이거는 돌이 좀 있어 아삭아삭하니까. 그래 이거를 가지고 못 만들어. 이거하고 섞어서 그 끈기가 있어야 되지. 이거는 못해. 이렇게 하면 쭉 끊어져 버려. 옹기 만들기에 적합한 흙은 꼭 찾아야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제대로 된 옹기를 만들려면 고온에 견디는 흙, 유약을 잘 흡수하는 흙 등 흙의 여러 성질을 이용해야 한다. 실내 작업장으로 흙을 옮겨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우선 매라고 부르는 망치로 매질을 해 흙을 차지게 한다. 매질한 흙을 뒤엎어 차진 흙과 무른 흙이 골고루 섞이게 한다. 이 과정에서 돌이나 모래 같은 잔물이 어느 정도 제거된다. 매질 작업은 매우 고된 작업이다. 근래 들어서는 이 매질 대신에 진공 토련기로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어 나처럼 생긴 칼로 흙덩이를 얇게 깎아내 흙 속에 고여있는 공기를 빼내는 동시에 흙을 부드럽게 한다. 이렇게 매질과 깨끼질을 반복해 흙덩이를 만들어 놓는다. 김일만 옹기장은 흙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공정을 거친다. 흙탕물을 만들어 큰 잔물을 제거하고 이를 실내에 마련된 물통으로 이동시켜 앙금을 가라앉힌다. 흙탕물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평평한 곳으로 옮겨 건조시킨다. 이런 수비 작업은 1950년 이후에 시작된 공정으로 경기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사용돼 왔다. 그거는 막질이라고 하고 이거는 습이라는 걸 보시오. 아까 그거는 까치에서는 돌이 없잖아 이거. 이거 앙금 안 쳐서 모래는 모래대로 빠지고 이거 밑거 물하고 이건 앙금이 넘어온 건데 요거 반 그거 반하고 혼합을 때. 수비 작업을 거친 흙과 매질과 끼끼질을 한 흙을 섞어 흙 뭉치를 만들어 놓는다. 이 흙 뭉치를 떡가래와 같이
둥글고 길게 늘어뜨린다. 그릇 빚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흙을 다듬는 질재기 작업이 완료되면 물레 작업 전의 일이 모두 끝나게 된다. 옹기를 만드는 흙에는 작은 흙 알갱이가 수없이 많은데 흙덩이를 손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흙의 결을 따라 모공이 생긴다. 이 모공이 옹기의 숨구멍 역할을 하게 된다. 옹기벽에 형성된 미세 구멍을 따라 외벽과 내벽으로 공기가 통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음식물을 되게 발효된 음식을 많이 쓰는데 이러한 발효된 음식이 밀폐된 공간에서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약간의 그 숨을 쉰다는 미세한 공기 그 구멍 때문에 아마 이 옹기에 우리의 발효 음식을 담았을 때 그야말로 완성적으로 발효가 되고 그리고 맛을 오래 잘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숨 쉬는 옹기는 음식물을 잘 익게 하고 장기 보관을 가능하게 한다. 김일만 옹기장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하는 까닭도 그렇게 해야 옹기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릇을 빚을 흙이 준비되면 물레 작업에 들어간다. 백토가루를 물레 바닥에 뿌리는데 나중에 물레에서 그릇을 쉽게 드러내기 위한 조치다. 먼저 그릇 밑바닥을 만드는데 이를 밑창 작업이라 한다. 민뭉치를 두들겨 바닥 모양을 잡고 점금대로 밑바닥의 규격을 정한다. 나무칼인 밑가세로 여분의 민뭉치를 도려내면 밑바닥이 완성된다. 전기 물레가 일본화된 지 오래지만 김일만 옹기장은 여전히 전통 수동식 물레를 고집한다. 이제 그릇 밑바닥에 접하는 그릇벽을 만들 차례인데 이 부분의 그릇벽을 청태림이라 한다. 이 청태림과 밑바닥이 접하는 안쪽 부분을 매끈질하는데 청태림과 밑바닥을 견고하게 밀착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청태림 위에 질재기로 그릇벽을 쌓는다. 경기도와 충청도 지방에서는 항아리를 만들 때 대개 하단 벽을 3단에서 4단으로 쌓아 올리는데 이를 밑걸이라 한다. 밑걸 쌓기가 끝나면 도구를 이용한다. 도개로 그릇 안쪽 벽을 받치고 수레로 그릇 표면을 두드린다. 이 수레질은 옹기의 두께를 고르게 하고 모양을 내는 과정이다. 그릇이 클 경우 성형 중에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 숯불로 그릇을 말려가며 작업한다. 이어 근개라는 도구로 그릇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나가는데 이 작업을 근개질이라 한다. 밑걸 다듬기가 끝나면 그릇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중걸을 쌓는다. 질재기를 3단에서 4단으로 올려놓은 뒤 도구로 그릇벽을 다듬어 나간다. 이 중걸은 그릇에서 가장 넓은 배 부분에 해당한다. 중걸 위에 그릇의 어깨와 아구리에 해당하는 그릇벽을 쌓아 올린다. 이 부분이 윗걸이다. 그릇의 전체 형태가 잡히면 그릇의 입에 해당하는 아구리를 만든다. 흙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낸 뒤 물가죽이란 도구로 아구리 부분의 모양을 내고 다듬는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느낌만으로 모양과 두께를 잡아나간다. 이제 옹기 만들 때 그때는 진짜 아버지가 저보다 엄청 커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연세에 옹기 만드실 때 보면은 이제 힘들지 않게
만드시는 거 보면은 참 그만큼 좀 이제 지나온 세월이 참 무시 못할 정도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그런 면에서는. 성형 작업이 끝나면 그릇 표면에 장식을 한다. 도구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선을 넣기도 하고 장인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문양을 그리기도 한다. 나는 다 요걸 다 찍어. 큰 거는 빠끔빠끔한 거 다 찍고. 아 삼각형? 그리고 요거하고 달라. 요거 말고. 그래서 내가 해놓은 걸 어디 가면 아 저건 내 거라는 걸 다 알아. 최근 들어선 생활 옹기도 만들고 있는데 넷째 며느리가 물레 작업을 맡고 있다. 주로 화병과 주전자 같은 소형 옹기를 만든다. 방법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큰 기물은 저장용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거의 변화가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품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아주 그냥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요. 형태에서 많이 이제 자유롭죠. 변화를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식생활의 변화로 지난 시대에 비해 대형 옹기의 수요는 크게 줄어든 편이다. 하지만 소형 생활용품 옹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서도 생활용품을 미래의 옹기 제품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전통 옹기 제작 방식을 지킨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성형이 끝난 그릇은 건조장으로 옮겨 말려야 한다. 큰 그릇은 들보라는 도구를 이용한다. 흙으로 옹기를 빚은 지 50년. 장인의 손길과 숨결을 받아 흙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 잘 맞아요? 하루 작업이 끝나면 넷째 아들과 함께 활터를 찾는다. 뭐 연습회를 해도 잘 맞아도 어디 나가면 안 맞는 거야 원래. 한번 해보자. 준비 다 됐어? 이게 나와서 운동을 하면 이게 좀 몸이 풀리겠어. 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4시만 되면 매일 나오는 거야. 그걸 안 하면 이게 뭉쳐갖고 이거 빼시질 못하더라고. 됐다. 거의 매일 흙일에 물레질을 하다 보면 어깨에 무리가 오기 마련이다. 활쏘기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심리적 긴장까지 해소시켜준다. 됐다. 아들 세대에게는 좀 더 나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배려이기도 했다. 지금은 잠시라도 이런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다. 김일만 옹기장은 매일 가마터 위에 야산을 찾는다. 어이구야. 이 풀이 엄청나. 17년 전 돌아가신 선친의 묘소다. 선친은 옹기가마가 보이는 이곳에 무덤을 세워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힘들게 일하면서도 자식들을 먼저 챙긴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기슬치게 지대로 못 잡수고 우리 밥을 더 주셨고 엄청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 생각이 늘 나요. 그런 나 여기서 일할지는 매일에 한 번씩 올라와요. 암만 잘해도 뭐 은혜를 갚을 수가 없지. 아 우리 키워주시고 다 그런 걸 그걸 어떻게 갚을 수가 없지. 200여 년 전 천주교 박해를 피해 은신했던 선대들이
생계 유지 수단으로 옹기를 굽기 시작했다. 그렇게 대를 물리며 집안의 천직이 됐고 김일만 옹기장이 6대를 이었다. 주로 충청도 지역을 떠돌다 80년대 초에 이곳 여주에 정착했지만 물려받은 가난은 여전했다. 어려운 형편에도 그나마 살림살이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은 부인 신종애 씨의 힘이 컸다. 고생은 뭐 말도 못했지 뭐. 왜 된장 장사라면 항아리만 팔아갖고는 못 먹고 사니까. 응? 항아리 하나 두 개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어. 식구가 11식구가. 70년대 이후 플라스틱 그릇과 스테인리스 그릇이 쏟아지면서 옹기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등장한 가스 가마는 그나마 근근히 이어오던 전통 옹기의 수요마저 막아버렸다. 지금도 내 아들과 가족 모두가 함께 일을 하기에는 옹기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선택한 게 세 아들의 독립이었다. 첫째 아들 성호 씨 부부는 생활 방편으로 다른 직업을 찾고자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뿐이지 또 나와가지고 이게 또 흙만 먹기 좋아. 흙이 마음이 편하고 또 그런 생각이 또 생수가 싹 사라진다. 이게 할 수 없나 봐 이게 필요한 게. 6대를 거치며 내려온 옹기에 대한 집념과 애정은 다시 대를 잇고 있다. 저의 바람은 이제 옛날 오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면은 이제 정도 되면은 다 같이 모여갖고 옹기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장조카애들이 이제 한 3년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하니까는 그때 모여갖고 같이 그래서 마라톤을 하면은 이제 거기 바다 봉을 넘겨주듯이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거. 이것도 약토같이요. 인근 야산으로 약토 채취를 나섰다. 이것도 옹기에 바르는 유약은 약토와 재를 섞어 만드는데 파지도 않네. 약토는 주로 산기슭의 고운 흙이나 부역토를 쓴다. 이렇게 붉은 게 때깔이 구면 밤새게 나는 게 보슬한 게. 또 들어봤어. 걸음을 안 먹어. 옹기가 보슬한 색깔이 나. 이게 매끌매끌해야 돼 이게 차지 못 써도. 요즘은 옹기를 빚는 흙보다 유약에 쓰이는 약토 구하기가 더 힘들다. 야산 지역까지 건설이 행해져 산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야산에서 채취한 약토는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잔물을 제거한 뒤 5, 6개월 숙성시켜 사용한다. 이 약토에 소나무와 참나무를 태워 만든 재를 섞어 유약을 만든다. 약토에 따라 재와의 혼합 비율이 다른데 주로 약토 2개 반에 재 하나 정도를 섞는다. 유기물로 산화된 흙에 나무 재를 섞어서 인체에 해가 없는 천연 유약을 만드는 것이다. 이 유약은 이런 방식으로 7개월 전에 만들어 놓았다. 요게 올 3월 달에 해놓은 거 이게 싹 하면서 이렇게 매끈매끈 해야 돼. 이제 한 가지다 바르면 돼요. 아우, 왜 이렇게 대단한 거고.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그릇이 마르면 유약을 입힌다. 거품이 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릇 안과 밖에 유약을 골고루 입혀야 한다. 잿물이라고 부르는 이 유약에 숨쉬는 그릇의 비밀이 숨어 있다. 잿물은 수많은 흙알갱이와 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마에서 구울 때 여러 개의 작은 숨구멍을 형성한다. 이 미세 기공이
옹기 안팎으로 공기를 통하게 하는데 이를 두고 옹기가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이다. 그동안 김일만 옹기장은 힘들고 시간이 걸리지만 천연 잿물을 사용해왔다. 자연을 활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그래서 이제껏 이어질 수 있었다. 어느 정도 잿물이 흘러내린 뒤 그늘진 곳으로 그릇을 옮긴다. 문양은 특별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리는데 이는 자기와 구별되는 옹기의 특징이기도 하다. 문양 작업을 마친 그릇은 일단 그늘에서 건조시킨다. 강한 햇볕에도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옹기가 마르면 외부에 내놓아 건조시킨다. 그릇이 햇볕에 완전히 건조되면 헛간이나 창고 안으로 옮겨 저장한다. 가마 작업 전에 다시 햇볕에 말려 저장 시 흡수된 습기를 제거한다. 김일만 옹기장이 옹기 민속박물관의 어린이 도예 교실에 초청받았다. 안녕하세요. 조바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열리는 도예 교실로 이번 주간은 옹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밑이 빠졌어요 하고 여쭤보자. 벌리려면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 벌어지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백가지로 당겨 이렇게. 안으로 할 건데요? 안으로? 그럼 안이라면 이렇게 손 이렇게 우기면 되는 게. 안으로 하면은 자 두 손으로 하자. 두 손으로 이렇게 조금씩 안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흙은 아이들에게 놀잇감이자 교육 재료가 된다. 옹기 만들기를 통해 오감 발달을 높이고 표현력을 기른다. 어떻게 붙이는 돌리면서. 너무 재밌고 또 하고 싶어요. 기분이 좋고 느낌이 좋아요. 아 우리 손자들도 이거 하는 거 보고 얘들 보니까 나는 기특하네. 이게 관심 없으면 또 못해. 조그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90년대 중후반 들어 옹기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2000년을 지나면서는 자연주의 흐름과 함께 옹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두른병이? 두른병이면 술 담아서 새끼에다 여기 묶어서 뒤에다 걸머지고 댕겨서 먹는 거. 이러한 재조명이 가능한 것은 우리 옹기의 원형과 전통 제조 방식을 지켜온 고집스런 장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은 언제부터 옹기를 빚어왔을까? 옹기는 신석기 시대의 토기에서 시작되지만 삼국시대 들어 초기 모습이 나타난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옹기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17세기 무렵 잿물 유약이 사용되면서 오늘날 접하는 유약이 입혀진 옹기로 발전했다. 제가 보기에는 저기 이제 어깨 부분이 많이 나온 게 꼭 전라도 옹기하고 저를 거기 거예요. 바닥 좁고 이렇게 저렇게 넓은 게 다 전라도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경기도권 아니니까 다 아랫면 거야. 옹기는 지역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 남부지방의 옹기는 타 지역에 비해 배와 어깨가 부른 편이다. 경상도 옹기는 상대적으로 배가 불룩하고 전라도 옹기는 어깨가 불룩한 편이다. 북부지방의 옹기는 입은 크지만 배는 부르지 않다. 경기도 지역의 옹기는 대체로 밑과 입지름의 크기가 비슷하다. 항아리의 생김새도 맵시가 있으며 완만한 형태의 곡선을 자랑한다. 김일만 옹기장은 이러한 경기도 옹기의 전형을 잇고 있다. 화려한 기교나 흔들림이 없는 손놀림을 보면 그 전형적인 경기도 형태의 항아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활달하게 그려진 초화문 같은 경우가 대체적인 경기도 지역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김만 선생님 작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요.
그 옹기를 대대로 만들어 오신 그런 장인의 숨결이 그 작품 속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옹기의 모양이 다른 것은 일조량과 기온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본다. 중부지방의 옹기는 입이 넓고 몸이 완만함으로써 햇볕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적합하다. 중부지방에 비해 기온이 높은 경상도와 전라도 옹기는 몸이 풍만한데 이는 직사광선을 덜 받는 데 유리하다. 전통사회의 식생활은 옹기를 빼고선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발효 음식을 담는 저장용 옹기에서 식기용 옹기까지 옹기는 발효 음식을 비롯한 우리 음식 문화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해왔다. 옹기는 식생활에만 쓰인 것은 아니다. 굴뚝 등 주거생활과 화로와 같은 일상생활용품에도 한 몫을 단단히 했다. 거기에 문구류까지. 옹기는 전통사회의 생활 전반에 빠질 수 없는 용기였다. 장독에 버선과 고추, 숯을 걸어두어 부정을 물리쳤는데 이처럼 옹기는 우리네 풍속까지 담아왔다. 있는 듯 없는 듯 생활 공간에서 제 할 일을 다 하는 옹기. 옹기는 생활 용기일 뿐 아니라 우리네 정서까지 배어있다. 김일만 옹기장의 셋째 아들 창호 씨가 도예과 학생들과 전통 가마를 만들고 있다. 창호 씨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다 학업을 계속하겠다며 대학에 있는 이곳 익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김창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아들이 재학 중인 도예과의 교수다. 옛날 옹기가마 비슷하게 이 뒤에는 이제 창불 넣는 거 하고 병에 해가지고 조금 개조시켰죠. 이게 아주 옛날 건 아니고. 학생들은 좀 이런 거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지. 본인들도 많이 하시는 거면 이것도 자꾸 해봐야지. 셋째 아들은 이곳에서 공방을 운영하며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 이걸 뭐예요? 아 이게 뭐야 이 작품인데 이걸 뭐라 그러면 어떡해. 이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접은 거야? 동그랗게 해서 접어가지고 약간 저기. 너는 아주 옹기는 아주 절단 났고 말이야. 전부 이런 것만 만드니.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옹기가 아니라 이게 틀렸는데. 예술로 가는데 이거 옹기장이가. 대견스러우면서도 자신과는 다른 길을 가려는 아들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창호 씨는 전통 옹기의 현대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전통 옹기의 장점을 살려나가되 재료와 형태에 현대미를 가하고 자기 분야와의 접목도 시도 중이다. 중국이 지금 변화고랑요. 전통 도자기에서 이제 현대 도자기 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형태나 이런 것들, 그림도 기본적으로 배우고, 또 역사도 배우고, 그걸 배우고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창호 씨는 내년에 중국 유학을 떠날 예정이다. 결정이 된 거야? 도자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옹기에 대한 학문적 정리도 할 계획이다. 얘들이 지금 사형제인데 지금 남을 두고 하면 우리 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갔다 와가지고 다른 길로 빠지면 해먹기가 힘들지 않느냐. 지금 그게 걱정인데 뭐 얘는 그때 와서는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니까는 뭐 할 말은 없는데 거기 가서 또 내 자유대로 하지도 못할 거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가 글쎄 처음에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근데 요새는 좀 많이 본인은 이제 여태까지 전통을 하셨고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도 바라는 게 그걸 것 같아요. 더 발전시키고 더 옹기를 더 이렇게 더 끌어올려 놓을 수 있는 그런 옹기를 만드는 거.
가마 작업이 있는 날은 가장 분주한 날이다. 가마 끝 부분부터 그릇을 쌓는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가마 바닥에 큰 독을 수평지게 놓아야 한다. 이 큰 독의 아구리에 돌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마른 흙판을 놓은 뒤 다시 돌가루를 뿌린다. 바닥에 놓은 그릇과 그 위에 쌓는 그릇이 붙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런 방식으로 가마 끝 부분부터 그릇을 채운 뒤 입구인 불통 부분까지 쌓아 내려온다. 가마 쌓기가 끝나면 가마 옆으로 난 입구를 밀폐시킨다. 도자기 가마와 달리 옹기 가마는 경사진 곳에 길다란 통가마 모양을 취한다. 경사도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해서 열이 서서히 위로 올라가게 된다. 가마 자체가 큰 그릇을 다량으로 익히기 위한 지혜의 산물인 것이다. 처음부터 센 불을 떼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불로 작업을 시작한다. 오늘은 이 습기도 이거 암만 말른 것도 습기가 다 있거든. 이 굴에도 이제 습기를 이제 말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내서부터 불을 조금 키우면 저게 따뜻해서 자꾸 올라가야 돼. 약한 불로 그릇에 남은 수분과 가마 속의 습기와 냉기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불떼기는 가장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일단 꺼내봐야 알아요. 지금은 장담 못해요. 꺼내봐서 이제 끝만한 게 한 반 이상만 나오면 좋고 반 안 나오면 기분이 좋지 않죠. 처음 시작하는 이 불을 피움불이라 하는데 주로 참나무를 사용해 최고 200도 이하로 불을 뗀다. 피움불은 나흘 동안 계속된다. 피움불 작업이 끝나면 온도를 서서히 높여나간다. 독군불 작업이다. 독군불 같은 경우는 불을 이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까지 이제 잘 탈 수 있는 나무, 그런 나무 이제 손잡이하고 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참나무 떼고 있어요. 200~300도의 불로 20시간가량 독군불을 뗀다. 끈이 저 온기하고 이 사이에 달랑말랑 달랑맞아 그때 터지는 거예요. 고구면 저기만 딱 붙으면 안 터져. 지금은 불이 작아도 터지고 뭐 커도 터지고 지금 이때가 제일 나쁜 거예요. 독군불이 끝나면 백금불 단계로 들어간다. 벗김불이라고도 하는데 그릇에 덮인 검은 재가 600도 정도의 불길에 의해 벗겨진다. 소나무와 참나무로 불을 떼는데 장인은 오랜 경험에 의지해 가마 속 온도를 조절해 나간다. 한눈으로 봐야 돼. 기계가 없어요. 이어 가마 안의 온도를 1200도까지 올리는 녹임불 단계다. 화력이 좋은 소나무만을 사용해 2시간가량 불을 뗀다.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불 길이가 많이 가봐야 한 1m, 1m 50? 근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 3m까지 또 가는 그 불 길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순간에 이제 빨리빨리 타갖고 이제 가라앉고. 고온으로 그릇을 가열하면 그릇병 내에 있는 결정수가 빠져나가면서 미세 기공이 형성된다. 온기 안과 밖의 열기가 다르게 전달되는데 이 온도 차이가 숨쉬는 역할을 강화시킨다.
이에 비해 가스가마는 옹기 안과 밖에 균일한 열기를 전달해 숨쉬는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가마 작업 시에는 한시도 가마 곁을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식사도 가마 앞에서 하게 된다. 조금 더 불을 봐야 돼요. 안에가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힘이 열게 되면 안 돼. 자칫하면 온도 조절할 시기를 놓치게 된다. 가마 작업은 그만큼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일이다. 녹임불이 끝나면 가마 입구를 막는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가마 양쪽에 나 있는 창솔 구멍을 통해 나무를 넣어 불을 뗀다. 가마 속의 그릇 빛깔을 보면서 온도를 가늠하고 나무 넣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 아버지 기사하셔야 되고 있잖아요. 알았어. 안 됐어요. 가마 안의 특정 공간과 그릇에 열을 가하는 작업으로 신속한 판단과 고도의 불 다루는 기술이 요구된다. 나무를 넣은 뒤에는 진흙으로 구멍을 막는데 화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날은 외부인들이 가마를 찾았다. 1년에 3번 붓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귀한 기회를 생각하고 왔어요. 보통 장인정치 아니구나. 거야 밥 먹어? 창불 작업은 1200도 이상의 온도로 대략 4시간에 걸쳐 계속되는데 이전 단계의 불 기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 창불 작업으로 그릇에 발라진 유약이 매끄럽고 단단하게 된다. 창불 작업이 끝나면 가마 뒤쪽의 입구까지 완전히 밀폐시킨다. 이 가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형님 많이 떼고 제가 나중에 뗐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잡으려니까는 좀 부담도 많이 가고 좀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깨부리도 안 되고 아주 뭐 이게 원래는 저 콩이면 콩 파치면 그대로 해야지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졸립다고 자고 늦게 나오도 안 되고 힘든 거예요. 이제 5일 동안 가마가 식기를 기다려야 한다. 옹기를 꺼내는 날, 40여일에 걸친 작업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수십 번의 손길을 거치고 장인의 숨결을 받아 흙은 마침내 온전한 그릇으로 제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는 먼저 번에 여기가 못 먹었다고 들리가가지고 근데 이번엔 여기는 잘 됐어요. 온전한 옹기가 절반은 조금 넘어 보인다. 그런대로 성공한 셈이다. 이거 똑같은 옹기인데 이걸 하나 깨지고 이걸 안 깼잖아. 이거 또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거 똑같은 옹기를 여기 한 줄에서 깨지고 안 깨진 것도 이게 뭐 이 그릇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조정을 잘못해갖고. 흙을 만지고 불을 다루어온 지 50년. 하지만 장인은 아직도 배우고 경험해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여긴다. 한평생 옹기 작업이 그렇게 겸손과 낮춤의 자세를 갖게 했다. 순서와 과정을 제대로 밟아나가면 마음으로 흙을 다루고 불을 피우는 것. 그게 옹기 만드는 최고의 비법임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려 한다. 7대인 아들을 거쳐 8대인 손자 때에도 이곳에서 전통 옹기가 만들어질 날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도 할 때 있고 잘 됐다 그래야지 기술자가 되는 거지. 저거 안 된다 그러면 그걸 판는 그 사람은 안 돼요. 지금은 내가 봐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냥 그대로 써먹었어. 이거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거 기대하는 새끼 없는 거지. 먼저 번에는 셋째 놈이 했거든. 근데 그림이 없어가지고 아주 한국자에서 며칠 잠을 못 잔 거요. 근데 이번 거 딱 끊어놓고 있니까 이제 그놈 없어도 이제 어지간히 되겠구나. 이제 걔 이제 오나마나 이제 우리 집에 하는 거 같아. 제가 처음에 너무 잘 되면은 아버지가 긴장이 풀어질까 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떼는 거예요. 이 땅의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 숨쉬는 그릇을 만들어 온 사람들. 천대와 가난 속에서도 결코 전통의 맥을 놓지 않았던 장인. 그래서 우리 그릇의 원형이 지켜질 수 있었고 새로운 시대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거기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한 가문의 집념 어린 모색과 꺾이지 않는 장인 정신이 어려 있다.